안녕하세요. 활동가에게 직접 듣는 공익활동 이야기 진행을 맡은 월간토마토 이용원 편집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비자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하죠. 청소년 관련 활동을 펼치시는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윤지 씨, 그리고 청소년 YMCA 전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임수빈 씨,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이시기도 하고요. 대전 YMCA 황성미 실장님을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지 씨는 대전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기구에서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구실을 하는 위원회인지 위원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와 대전광역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장되어 있는 제도적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 학교 밖 활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이렇게 공공기구나 기관 이런 데에서 뭐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1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네.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했는데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참여하면서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통해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고 저 이번 연도에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임수빈 씨는 주로 대전 YMCA에서 청소년 Y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인도에서 열린 세계 대회에도 국제적인 활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작년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떤 대회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작년 2023년에 참여했던 제21회 아시아 태평양 연맹 총회는 이제 줄여서 아테대라고 불리는데 세계 각국의 나라의 많은 청년, 대학생, 청소년 YMCA 분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계를 위해 YMCA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된 문제로 일주일간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 두 분이 위에서 언급한 활동 이외에도 다른 학교 밖 활동도 좀 참여하는 게 없을지, 아니면 또 지금 참여하고 계신 위원회나 청소년 Y에서 펼치는 뭐 세부 활동 같은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수빈 씨는 혹시 있을까요? 이 다른 활동들이 또 어떤 활동들을 좀 경험하셨는지? 청소년 Y에서는 주로 부스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세월호 추모 부스나 계절에 맞게 부채 만들기나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부스도 많이 운영을 하였고, 작년에는 이제 재외동포 모기건수 캠프라고 많은 나라 친구들과 홈스테이도 하고 2박 3일 동안 캠프도 하였습니다. 우리 노윤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들을 좀 주로 하셨나요? 네, 대전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을 대표해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청소년 정책 대회를 운영하는데요.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는 저희가 직접 포스터도 만들고 사회도 보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 대전광역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직접 공동 주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청소년이면서도 학생이지요. 더군다나 3학년인데요. 우리나라 고3이라고 하면 사회통념상 우주에서 제일 바쁜 일상을 보낼 걸로 예상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들은 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우리 노윤지 학생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네, 평소에 자격증 취득과 학업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방과후 수업과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데 대외 활동도 저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위원들끼리 미리 상의해서 정기회의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수빈 학생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수능 준비는 딱히 하고 있지 않고, 보통 YMCA 활동은 주말에 이루어져서 딱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대회나 모국연수 캠프를 통해서 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주 인턴십 시험과 면접 준비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어서 저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학교 다니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Y 활동으로 정말 많이 바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취미 활동이나 다른 동아리 활동은 따로 하시는 게 없으신가요? 우리 임수빈 학생은 없으세요? 저는 활발히 활동하는 건 YMCA 동아리밖에 없고 취미로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제 이번에 동령회에 갔을 때 책자 표지랑 포스터 제작을 맡기도 했고 저희 대전 YMCA 인스타그램 프로필도 제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 노윤지 학생은 또 어떤 활동 하시나요? 저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네. 목척교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현충원 봉사와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베트남 학생 해외봉사에 선발돼서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공인 조리제빵인데요. 제과제빵 전공 동아리에서 대외 활동과 주제를 선정해서 레시피를 만들고 연말에는 전시회까지 준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민 실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청소년 지도사이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경력으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네. 2001년이었나요? 네, 2001년. 그럼 벌써 20년이 넘게 청소년들하고 함께 활동을 쭉 이어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시대별로 변화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해보니까 2000년대부터 청소년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00년대 저희가 처음에 청소년을 만났을 때는 애들이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팀이나 이런 이제 공동체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였고 지금은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매진되어 있다면 아이들은 이제 텍스트 같은 거에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네,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동아리가 토론 동아리, 이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봉사 동아리를 하더라도 만나서 뭔가 회의를 하고 하는 이런 구조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고 그거를 텍스트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새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되어 있는데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에는 이제 한 주제를 던져주고 그 주제 밑에 청소년들이 아름아름 모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두 명이 모이는 게 아니고 한 학교가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동아리가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만 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텍스트보다는 영상이나 이제 빨리빨리 끝나는 그런 쇼츠나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이제 더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공동의 주제를 던지지 않고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아리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엔 텍스트를 쓰는 동아리가 많았다면 지금은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사실 나는 요리 동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표출하거나 뭔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공동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동아리 안에서도 각각의 개성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 안에서 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좀 자신의 삶들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을 좀 바뀌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요즘 제가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세대 차이가 저는 좀 철들지 않고 싶고 아이들하고 계속 숨 쉬고 싶고 이런데 저도 이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지만 느껴지는 이 간극은 어떻게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요즘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앞에 주제를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임수빈 씨는 어떤 방안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계속 들어볼까요? 저희 대전 YMCA에서는 선거날에 이제 대전 시내에 모의투표 부스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청소년들이 모의로라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실제 선거장과 비슷하게 이제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각자 손으로 직접 모의로라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 보셨어요? 현장에? 모의 투표? 올해 4월에 했었는데 안타깝게 가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선거가 없었나? 네. 그렇군요.
안타깝게 못 가셨구나. 반응이 좀 어떠나요, 분위기가?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들어보니까 되게 바빴다고 바빴다고? 들었어요. 주변 청소년들의 참여가 되게 높았나 보네요. 네. 투표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구나. 우리 황선미 실장님은 청소년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치나 경제적인 관념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정치랑 경제라는 부분이 내 삶과 너무 밀접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의 노력이나 한 단체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내에서 사실은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거 말고는 현장에서 진짜 저희가 모의투표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학교들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제도적으로 그게 아예 그냥 꼭 할 수 있도록 필수 사항이 돼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치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익숙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유수빈 청소년이 이야기했지만 YMCA가 오래전부터 청소년 참정권 하향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만 20세였던 거를 만 19세로 이제 하향 운동을 했고 18년 만에 이제 15년 만이죠. 15년 만에 만 18세로 이제 그 선거권 하향 운동을 했는데요. 이 선거권 하향 운동을 할 때마다 저희가 너무 정치적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 혼란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저희가 모의투표 진행할 때에도 저희가 이제 Y로 항의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얘네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고3이 딱 지나고 대학생이 되는 딱 그 나이가 되면은 모든 걸 다 알게 될 텐데 왜 벌써부터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근데 그런 개념들은 정말 눈 깜짝하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 보면 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경제에 관심이 없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잘 배우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계속 나의 삶의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제도화해서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투표 연령에 대해서의 민감한 주제이기는 하죠. 2020년부터 선거일이 만 18세였고 우리나라가 왕정국가가 아니라 지금 대의민주주의제를 채택한 나라이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선거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는 사회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황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게 세 분은 적절한 투표 연령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윤수빈 학생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살 정도부터는 투표권을 줘야 된다? 저는 만 16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 16세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 생각에는 아직 중학생까지는 투표를 하거나 직접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기엔 좀 어리고 서툴다고 생각을 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알 기회가 많아서 본인들이 이제 어떤 분을 투표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 16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 우리 노윤지 학생은요? 저도 적정 투표 연령이 만 16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만 16세는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인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다고 나라에서는 참정권을 주어주지 않고 있는데 만 16세까지 성장한 청소년이라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참여를 보장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분도 만약에 투표권만 있었으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황선미 시장님은 어떠세요? 네, YMCA에서는 그 슬로건으로 나만 안 되는 선거 투표권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Y가 2000년도부터 하향권 운동을 할 때 만 16세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서 이제 한 번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이제 조금씩 내려보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청소년과 밀접한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들이 직접 나의 정책이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교육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입시 제도라든지 학습권이라든지 청소년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도나 정책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제안들이 좀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꼭 청소년들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보다 앞서서 교육감 투표권을 먼저 16세, 만 16세 이상에게 주어진다면 네네. 지형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많은 지역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자기네 삶을 좀 돌아보면서 주체적으로. 네, 주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꼭 공부나 뭐 이런 입시에 그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우리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동체 구성원인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뭐 16살이면 요즘에 16살이면 사리분별할 수 있는 나이죠. 네. 사실. 예. 그리고 뭐 어려서부터 좀 더 다양한 민주주의 교육이 뒤따라주고 다양한 어떤 시스템들을 마련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저도 오늘 좀 듭니다. 이 투표 연령에 대한 사회조사를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소소한 청소년 활동 이야기 듣겠구나, 올망졸망 이런 얘기, 이런 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뭐 이제 이 정도 듣겠구나 하면서 왔는데 청소년 참여 확대부터 선거 연령 하향까지 굉장히 묵직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재밌는 기대한 것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이 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우리 사회 혹은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윤지 학생은 어떤 것들을 좀 바라고 계신가요? 저는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임수빈 학생은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YMCA 활동을 해왔는데 하면서 제 장점도 많이 발견을 하였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러한 활동들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황성민 실장님은 네, 그 청소년 하면은 이제 미성숙한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미성숙의 기준은 그 연령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얼마나 경험했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성숙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로만 청소년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들이 민주주의 사회인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좀 배워나가고 이제 그거를 좀 제도화하면서 이것들이 정말 나와 친근한 것들이었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들이 좀 참여와 자치를 좀 배우면서 이제는 좀 그 청소년들이 좀 보이는 대한민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뭐 정책도 많고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 그분들도 다 청소년기를 겪거든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밝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지금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 사고친 청소년들이나 네.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 말고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죠. 학교 안에 숨어서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 네. 뒷받침을 좀 해주고 필요한 행정적, 예산적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분 오늘 바쁜 시간에 방학 동안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활동가에게 직접 듣는 공익활동 2학기 주제는 여성이고요.
그 여성편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과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